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G캡과 F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G캡, F카스 협력해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해당 주제는요, 이분께서 제보해 주셨고요. 이제 많은 기사가 좀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적당히 좀 요약을 하고 핵심만 뽑아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어계 군사 전문지인 갤럭시아 밀리타와 일본의 항공 만능론이라는 사이트에서 동일한 주제의 글이 올라옵니다.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영국이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G캡 프로그램과 프랑스 주도의 F카스 프로그램을 합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또 기사가 나왔나 좀 찾아보니까요, 로이터에서 에어버스 CEO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스페인 쪽에서 갤럭시아 밀리타가, 그리고 일본에서 항공 만능론이 해당 내용을 받아 쓰면서 이제 자기네 입장을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 로이터 기사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에어버스 CEO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럽의 지금 두 파이터 젯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F카스와 G캡을 말하는 거겠죠. Could combine, 그러니까 합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흥미로운 또 이제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에어버스의 CEO 기욤 포리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야, 두 개 지금 프로젝트 합쳐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기사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은요, 지난 1월 15일 이제 런던발 기사인데, 에어버스 CEO 기욤 포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F카스와 G캡은 지금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일단 통합한다는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차적, 즉 통합 가능성 타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적어도 최소 상호 운영성은 갖도록 이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 CEO가 지금 봐라, 지금 세계의 방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 유럽은 자금력이 없고 향후 발주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컨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계획을 세워서 이 두 프로그램을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에어버스 CEO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살짝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F카스와 G캡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이 프로그램의 정의와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걸 모두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시점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자기네들이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협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 이제 컨텐츠를 다룰 때 회색으로 단 것들은 이제 기사의 내용이고, 주황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좀 추가해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볼 때 이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유튜버의 의견이 불명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가 정말로 기사의 내용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주황색 바탕에 펜 표시가 있는 건 저의 의견 또는 제 느낌의 요약입니다.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 군사 전문지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소개해드린 G캡 영국 국방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거를 상당히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쵸? 시간은 2035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뭘 만들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뉘앙스로 보고서가 배포됐었죠.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어버스 CEO는 우리가 F카스와 G캡을 합치는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에서는 표시가 안 됐는데 뒤에서 설명드린 항공 만능론에서 이제 정보가 있는데, 이게 3년 후쯤에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로이터를 통해서 에어버스 CEO가 F카스, G캡 합쳐야 된다, 왜? 돈과 수주량을 위해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각국의 군사 전문지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자신들의 국가의 입장에 맞춰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어계 쪽에서는 갤럭시아 밀리타,
일본 쪽은 항공 만능론이 이제 기사를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기사가 비슷해요, 내용은 조금. 그러나 이쪽 내용은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일본 쪽 항공 만능론이라는 이 기사가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쪽 내용을 확인하면 이 내용까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항공 만능론 쪽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에어버스 CEO가 3년 내 두 프로그램의 통합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써져 있습니다. 먼저 과거 히스토리 내용을 좀 보면요. 2020년 6월 에어버스 브리핑 내용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유럽이 FCAS와 이제 GCAP, 당시 템페스트죠. 이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영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년 있다가 독일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공군 중장인 잉고 게어 할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CAS와 템페스트를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던 타이푼과 라팔의 전례를 똑같이 밟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도 결국은 상호 운용성이 전혀 없는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이런 통합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5개월 후에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당시 이탈리아 공군 참모총장 루카 고레티가 이탈리아가 템페스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FCAS보다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이 현재 유사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 투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두 개 프로그램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FCAS 쪽이든 GCAP 쪽, 그러니까 당시에 템페스트 참여국 또한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초기 템페스트 3개국 협정 당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당시 템페스트 초기 시절에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이 이제 서명할 때 이때도 이제 얘기를 해요. 유럽 간 불필요한 경쟁은 피해야 된다고. 경쟁력을 위해서 FCAS와 템페스트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차세대 전투기를 참여하는 메인 국가들이 다 마음이 한결같아요.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2024년 3월,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이번 1월에 인터뷰했던 에어버스 기욤 포리도 똑같이 이런 내용을 달았어요. 어디에서? 가디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유럽이 수십 년간 미국의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다. 그 예로서는 F-35를 비롯해서 아파치, 뭐 치누크, 그 다음에 수송기, 그 다음에 뭐 초계기 이런 것들을 계속 미국에 의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안보 분야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매우 약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스스로 이런 통제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자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안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협력이 부족하다고 확실하게 유럽을 꼬집고 있거든요. 결국 유럽도 미국에서 자립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서로 다른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과거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이런 얘기가 됐고요. 이제 현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현재 에어버스 아까 그 기욤 포리 CEO가 여전히 두 프로그램은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얘기해보면, 자, 전투기 사업 분야는 규모의 경제를 결국 필요로 한다. 그렇죠. 돈은 돈대로 들고 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발비만 또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부각하고 있고요. 야, 미국은 우리보다 체급도 크다. 근데 혼자서 한 개 전투기를 개발한다. 그런데 이보다 체급이 작은 유럽은 세 개의 다른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럽이 예전에 개발했던 타이푼, 라팔, 그리펜을 각각의 그룹에서 만들면서 뭐 돈은 돈대로, 타이밍은 타이밍대로, 또 규모의 경제는 못 이루는 대로 이런 악습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례가 있는데 굳이 또 요번에도 그걸 따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가 됐죠. 유럽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을 그대로 밟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런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택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려면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 세바스티안 르꼬르뉴가 이야기한 내용을 또 같이 언급을 합니다. 이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유럽 자본이 미국 장비에 라이센스 생산하는 데만 돈을 쓰면 안 된다. 왜? 라이센스 생산으로 인한 자립은 이건 단지 환상일 뿐 전혀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최악인 것은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재선이 어떻게 보면 유럽이 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경우로 만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역시 결론은 이거예요. 방산 시스템은 결코 남의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 주권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공 만능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빌드업 하고요. 항공 만능론의 필자의 의견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뭐냐? 지금 필자가 볼 때도 에어버스의 주장, 무슨 주장이죠? F카스와 G캡을 합쳐야 된다는 주장. 일본도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즉, 일본도 이걸 아마 어쩌면 바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뭐 일본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은 돈대로 놓고 규모의 경제는 만들어지도 않는 그런 불확실한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위에서 그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유럽이 트럼프에 휘둘리게 되면 그 여파로 일본도 당연히 트럼프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일본이 이 트럼프의 강력한 흔들기에 더 흔들리면 흔들렸지 뭐 유럽보다 덜하지는 않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유럽을 어떻게 다룰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뭐가 불투명해? 확실하죠. 그죠? 자국주의 우선으로 이제 엄청 또 뽑아 먹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필자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와서 한 행태들이 있잖아요. 캐나다 보고 뭐라 그랬어? 우리의 하나의 주로 편입해라라고 그랬고, 덴마크 뭐라 그랬어? 그린란드 내놔라. 파나마 뭐 우나 이거 가격 안 내리면 뭐 경제적으로든 뭐 군사적으로든 조져버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볼 때 예측은 지금 당연히 가능하다. 이걸 뭐 봐야지 할 수 있나 트럼프가? 아무튼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4년 동안, 즉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활동하는 동안 국제 안보 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뭐 짧게 좀 설명 들어보면요. 뭐 저는 항상 그래왔지만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늦더라도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기업, 우리 사람, 뭐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이 회사와 관련된 무슨 인사, 무슨 파이낸스, 구매 모든 사람들 개발해보면 그 실력이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런 생산 라인이나 또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지역들 발전에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당장은 좋은 제품을 못 만들어서 좀 안보에 불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들은 물론 저도 걱정은 되지만 이거는 조금 근시안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런 투자 그리고 이런 우리 사람들의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결국 안보 자립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배부른 게 어딨어. 그죠? 우리 뭐 처음부터 막 그 K2 전차 이렇게 만들 줄 알았어? KF-21, 뭐 T-50 이렇게 만들 줄 알았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오면서 다 이제 가능했던 거잖아요. 지금 해왔던 바와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지금 일본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재등장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고 얼마 있다가 항공만능론에서 기사가 또 올라옵니다. 뭐냐?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G캡이 지금 미국의 그 전투기 사업과 경쟁에 직면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목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밑밥 깔고 있죠? 느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내용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제작 후원해주실 분들은 팩트남 멤버십 채널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